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오늘 2차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배신감을 여과 없이 표현했습니다. 윤 당선자가 지난 30년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했다고 비판하며 검찰에서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배유미 기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 후 18일 만입니다. 다소 기력이 떨어진 듯한 이 할머니, 윤 당선자를 거론하면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며 돈을 벌었고 자신 역시 30년을 속았단 겁니다. 위안부 할머니들로 팔아먹었습니다. 팔았습니다. 내가 왜 팔려야 됩니까? 그동안 영문도 모르고 윤 당선자 등과 모금 활동을 다녔던 순간이 부끄럽다고도 했습니다. 모금하는 걸 보면서도 정작 왜 모금을 하는지도 몰랐고 모금 이후 배가 고프다고 해도 돈 없다는 답만 들었단 겁니다. 그 농구 선수가 돈을 이리 들고 모금을 하더라고요. 그 돈을 받아오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그런가 보다 했는데도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 할머니는 1차 회견 이후 생각지도 못한 것이 많이 나왔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저 안서이덕한 데도 보니까 쉼터를 화려하게 지났습니다. 그 윤미향 대표 그 아버님이 사셨다 하더라고요. 이런 거 다 검찰청에서 다 밝힐 겁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사리사욕에 출마한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자의 총선 출마를 이렇게 평가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19일 윤 당선자의 돌발 방문도 재차 불쾌감을 토로하며 윤 당선자를 용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윤미향 당선자가 대구의 한 호텔에 머물던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간 건 지난 19일 밤. 이 할머니는 윤 당선자의 돌발 방문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주니까 윤미향 씨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넘어갈 뻔했습니다. 놀라서. 그러면서 윤 당선자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한 건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뭐를 용서를 합니까? 뭘 가지고 와야, 무엇이면 가지고 와야 용서를 하지요. 당시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포옹을 한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마지막이란 생각에 눈물이 났을 뿐인데 용서했다는 보도가 나와 황당했다고도 했습니다. 윤 당선자가 총선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도 사리사욕을 채우러 나간 것이라며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제가 무엇을 용서를 구합니까? 이름도 성도 없는 용서? 이 할머니는 윤 당선자가 용서를 바라서도 안 되고 자신 역시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윤 당선자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같은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도 이용당했다며 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흘린 윤미향 당선자의 이 눈물은 가짜 눈물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제주는 고미하고 돈은 몇 사람이 받아먹었다는 말로 분노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홍진우 기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 역시 윤미향 당선자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고 김 할머니를 외국으로 끌고 다니며 고생만 시켰다는 겁니다. 뻔뻔하게 묘지에서 가짜 눈물을 흘렸다고도 했습니다. 고생시키고 끌고 다니면서 할머니를 이용해먹고 그래놓고도 뻔뻔시 그 묘지에 가가지고 눈물 흘려요. 그거는 가짜의 눈물입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지난해 1월 별세한 고 김복동 할머니는 생전 미국과 유럽 등에서 위안부 피해 배상 운동을 벌여온 여성인권 운동가입니다. 최근 김 할머니를 주제로 한 영화가 개봉된 바 있는데 정의연이 해외 상영 명목으로 모금한 돈을 다른 사업 예산으로 돌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성노예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성노예 소리를 왜 하냐 그러니까 미국에 들으라고 미국사를 검내라고 이렇게 팔아가면서 뭐를 했습니까? 윤 당선자가 위안부 피해자를 속이고 이용해 돈만 챙겼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벌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속이고 이용하고 제주는 고비하고 돈은 떼살림 받아먹었습니다. 끝까지 당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면서도 이제부터 모든 문제를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왔다. 언니, 동생들,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왔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빌랍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지난 19일 만남 때 이용수 할머니로부터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라는 제안을 받은 윤미향 당선자는 오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윤 당선자가 곧 입장을 밝힐 거라며 별도 조사는 없을 거라고 했고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 강재 기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은 윤미향 당선자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도 불참했습니다. 의원회관 이사도 아직입니다. 530호가 이제 윤미향 의원실이 된다 그래서. 윤 당선자는 조만간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윤미향 당선자가 입장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사실관계가 밝혀진 뒤 입장을 내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까지 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송구스럽다면서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기억연대가 적극 해소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선을 그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윤 당선자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TF를 만들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통합당은 기부금의 사적 유용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정조사 추진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시민단체의 기부금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는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정책사회부 이상현 기자와 오늘 회견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용수 할머니의 이 첫 번째 기자회견 이후에 할머니의 과거 기억이 왜곡돼 있다 이런 반박도 있었는데 오늘 회견 모습을 보면 과거 날짜까지 세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할머니 연세가 올해 92입니다. 오늘 회견에서는 16살 때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일이나 1992년 정신대 대책협의회 모임에 처음 참석했던 일, 농구 경기에 따라가서 모금 행사에 참석하신 일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때 모금 액수나 장소, 날짜까지도 세세히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견 장소가 오늘 세 차례나 바뀌었었는데요. 이것도 할머니 의사가 반영된 겁니다. 당초 대구 한 찻집에서 예정돼 있었지만 아침부터 취재진이 몰리자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안 된다며 더 넓은 연회장에 있는 호텔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다만 할머니는 회견장에 휠체어를 타고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시작 전에 감기 몸살약을 복용하는 등 기력이 많이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껏 집회나 행사에서 비교적 정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건강에 별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윤미향 당선자가 찾아가고 난 뒤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기자가 전해준 대로 오늘 기자들의 관심이 대단했는데 일본 언론들도 참석을 했다지요? 네, 오늘 회견에는 100명이 넘는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요미우리 신문과 아사히 TV 등 일본 언론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 일본 기자는 지난 2015년 일본 배상금을 왜 안 받았는지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보면요.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첫 번째 기자회견 전후 상황에 대해 새롭게 밝힌 내용이 있어요. 이 할머니가 이 윤미향 당선자의 돌발 방문에 왜 이렇게 화가 났었는지도 연결되는 대목이에요.
네, 할머니가 첫 회견을 열었던 게 지난 7일입니다. 이보다 앞서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전에 할머니가 윤 당선자에게 대구로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자 하고 제안을 했는데 윤 당선자가 거절을 했고 기자회견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3월 30일 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미양 씨,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한 분 오느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자회견을 할란다 했는데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기자회견 하락해서 제가 5월 7일 날 기자회견 되는 겁니다. 네, 이대로라면은 처음에는 사과할 생각이 없이 기자회견을 하시라고 했다가 이제 파문이 커지니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던 거고요. 할머니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용서를 받은 것처럼 기사가 나오면서 2차 회견까지 열게 된 겁니다. 네, 오늘 회견에서 이 지난 30년간의 분노도 밝혔지만 이용수 할머니 운동이 끝난 건 아니다.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게 있다. 이것도 밝혔죠. 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할머니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건데요. 할머니는 학생들이 사과를 왜 받아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수요 집회에 나와서 고생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면서 앞으로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후원금을 모으고 집회를 여는 방식보다는 미래에 사과를 받아야 할 주체, 또 사과를 해야 할 주체일 한일 학생의 올바른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억울하고 누명성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해결해 줄 사람은 우리 이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측근을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위안부 역사관처럼 한일 학생들이 교류하고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게 할머니 뜻이고요. 위안부 문제를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국가가 할머니의 목소리에 좀 더 빨리 귀를 기울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이상현 기자였습니다.